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드는 늦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음씨 고운 나무꾼 칠성이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땔감을 준비하고 겨우내 먹을 식량을 갈무리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곤 했습니다. 칠성이네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당에 서면 마을의 초가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녁 때가 되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 골짜기를 안개처럼 덮어주곤 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아 하루하루 나무를 해다 팔아 연명하는 처지였지만, 칠성은 불평 한마디 없이 늙으신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칠성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채비를 서둘렀는데,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마당에 장독되며 돛돌 위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의 아궁이를 살펴보며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고, 혹여나 외풍이 들어 어머니가 기침이라도 하실까 염려되어 문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숭늉을 끓여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아드린 뒤, 낡았지만 튼튼하게 손질된 지게를 짊어지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웠지만, 칠성은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은 꼭 어머니의 약으로 쓸 도라지나 더덕을 캐올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우며 칠성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이 산은 칠성이 어릴 적부터 수없이 오르내린 곳이라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익숙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그를 맞이해주곤 했습니다. 앙상해진 가지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여름날의 뜨거움과는 달리 은은하고 부드러웠으며, 가끔씩 불어오는 산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들은 마치 손을 흔들며 칠성을 방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참나무 군락지에 도착해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춤에 찼던 낫을 꺼내어 마른 가지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툭툭 떨어지는 나무 소리가 텅 빈 상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던 칠성은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저만치 떨어진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랏빛을 띠는 약초꽃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칠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귀한 산도라지였습니다. 칠성은 기쁜 마음에 낫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며, 이것을 다려 드시면 밤마다 기침으로 잠 못 이루시는 어머니의 병환이 한결 나아지실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도라지를 캐내었고, 흙 묻은 뿌리에서 나는 쌉싸름하고 향긋한 흙내음을 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낮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칠성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생명의 고통스러운 신음임이 확실했습니다. 칠성은 캐낸 도라지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덤불이 우거진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가시덤불의 옷이 긁히는 줄도 모르고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칠성의 눈앞에 마침내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어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슴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뒷다리가 걸린 것은 아니었으나, 아마도 험한 비탈에서 굴러떨어진 듯
다리 한쪽이 심하게 꺾여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인기척을 느끼자 두려움에 가득 찬 커다란 눈망울로 칠성을 올려다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슬퍼서 칠성은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사슴을 안심시키려는 듯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속삭이며 천천히 다가갔지만 사슴은 고통 때문인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칠성은 사슴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이대로 두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나 멧돼지에게 잡아먹히거나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였는데 그의 품 안에는 방금 캔 귀한 도라지가 들어있었고 이것은 어머니의 기침을 멎게 할 소중한 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칠성의 따뜻한 성품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우선 이 불쌍한 짐승부터 살려야겠다. 어머니도 내 뜻을 아시면 기특하다 하실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며 품속에 고이 넣어둔 도라지를 꺼내어 깨끗한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돌로 도라지를 지식여 즙을 내기 시작했는데 뽀얀 진액이 흘러나오자 향긋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칠성은 으깨진 도라지를 사슴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덧대어 붙여주었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안감을 찢어 지혈을 위해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사슴은 처음에는 칠성의 손길에 움찔거리며 피하려 했으나 따가운 상처에 시원한 약초가 닿고 지혈이 되자 고통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이내 칠성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칠성은 사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피가 멎을 테니 조금만 쉬었다가 기운을 차리면 어미에게 돌아가거라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사슴은 마치 칠성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그 맑은 눈망울로 칠성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칠성의 거친 손등을 혀로 핥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산속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하여 칠성은 서둘러 하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슴이 안전한 바위 밑으로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텅 빈 지게에 오늘 해놓은 나무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비록 어머니께 드릴 약초는 써버리고 없었지만 칠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서며 다시 한번 사슴 쪽을 돌아보았는데 사슴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칠성이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칠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주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이미 어둑어둑해져서 발밑을 조심해야 했지만 칠성은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쪽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칠성은 집에 도착하여 마당에 나무를 내려놓고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어머니를 향해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여전하여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칠성은 내일 다시 산에 가서 더 좋은 약초를 구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오시며 우리 아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구나. 어서 들어와 온몸을 녹여라 하시며 칠성의 차가운 손을 잡고 방으로 이끄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한 칠성은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조곤조곤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산에서 다친 사슴을 보았는데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슬프던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온 약초로 상처를 싸매주고 왔습니다. 칠성의 말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잘했다. 참 잘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숨은 다 귀한 법인데 네가 큰 복을 지었구나. 약초야 또 구하면 되지만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릴 수 없는 법이니라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만난 사슴의 눈빛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지만 칠성의 방 안은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이 베푼 선행의 온기로 가득 차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내일 당장 어머니의 약을 다시 구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남았지만 칠성은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며 꿈속에서 그 사슴이 건강하게 산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고요해졌고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도 잦아들었지만 칠성의 착한 마음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이 굽어본다면 필시 기특하게 여길 만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 어떤 새로운 인연이 칠성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밤새도록 산골짜기를 맴돌며 나무들을 흔들었고 칠성의 집 처마 밑에 매달린 시래기들도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은 평소보다 더욱 일찍 눈이 떠졌는데 왠지 모를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고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새벽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마당 한가운데에 무언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장난을 쳐놓았나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그것은 사람이 가져다 놓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가 그것을 확인하려 했고 그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베푼 작은 친절이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칠성의 집 마당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마당 한가운데 놓인 정체불명의 물건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는데 그것은 커다란 머위 잎과 칠넝쿨로 꼼꼼하게 쌓여 있어 내용물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칠성은 혹시나 산신령이 노하여 벌을 내린 것은 아닌지 겁이 덜컥 나기도 했지만 코끝을 스치는 은은하고 향긋한 내음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들춰보았습니다. 겉을 싸고 있던 푸른 잎들이 하나둘 벗겨지자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칠성의 눈을 의심케 할 만큼 귀하디 귀한 산삼 한 뿌리와 잘 익은 산머루 한 송이였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산삼의 자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삼은 오래 묵은 것일수록 사람의 형상을 담는다더니 뿌리가 가늘고 길게 뻗어 마치 어린아이가 팔다리를 뻗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 보기만 해도 영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필시 어제 자신이 구해준 사슴이 은혜를 갚기 위해 놓고 간 선물임을 직감했는데 대문 앞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작은 사슴의 발자국들이 숲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갚는다더니 그 사슴이 자신의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 귀한 것을 찾아 밤새 산길을 헤매었을 것을 생각하니 칠성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사슴이 사라진 숲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마음을 내 평생 잊지 않으마. 라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귀한 산삼과 머루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직 잠들어 계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어제 그 사슴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산삼입니다. 어머니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으시더니 칠성이 내민 산삼을 보고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더냐. 내 평생 이런 귀한 것은 구경도 못 해보았는데 네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킨 계로구나.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셨고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정화수를 떠와 정성스럽게 산삼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관에서 산삼이 다려지는 동안 집 안가득 그윽하고 깊은 향기가 퍼져나갔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칠성은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고 온몸에 기운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칠성은 정성을 다해 달인 약물을 고운 사기 그릇에 담아 어머니께 올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효심이 담긴 약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약을 드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밤새 그치지 않던 기침이 씻은 듯이 잦아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이제야 살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칠성의 손을 꼭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성네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고 칠성도 마음의 짐을 덜고 더욱 부지런히 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산머루는 어머니의 입맛을 돋우는 데 쓰고 남은 것은 잘 말려 겨울 양식으로 갈무리해 두었는데 칠성은 이 모든 것이 사슴 덕분이라 여기며 산을 오를 때마다 사슴을 만날까 하여 주위를 살피곤 했습니다. 비록 사슴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칠성은 산속 어딘가에서 사슴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나무를 할 때도 작은 풀포기 하나 함부로 밟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이렇게 칠성네 모자의 행복한 나날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고 마을 사람들도 칠성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된 것을 보고 하늘이 효자를 도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칠성이 산삼을 얻어 어머니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너머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도깨비가 가져다준 보물을 얻었다는 등 살을 붙여 이야기를 퍼뜨렸고 이 소문은 마침내 옆 마을에 사는 칠성의 먼 친척이자 소문난 욕심쟁이 만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논밭이 많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남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고약한 신보를 가진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칠성이 산삼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고 먹던 밥숟가락을 집어던지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만석은 방 안을 서성거리며 씩씩거렸는데 아니, 그 가난뱅이 칠성이 놈이 산삼을 먹었다고 그 산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나무를 하러 다니던 곳인데 그 산삼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지 어찌 칠성이 놈차지가 된단 말이냐 하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칠성이 얻은 행운마저 가로채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이 산삼을 팔지 않고
어머니에게 먹였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는데, 만약 그것을 팔았다면 큰 돈이 되었을 것이고, 그 돈을 칠성에게서 뜯어낼 궁리를 했을 터였지만, 이미 뱃속으로 들어갔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약이 올랐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칠성의 행운을 시기하며 잠을 설치던 만석은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칠성의 집으로 쳐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곰방대를 길게 문 채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세등등하게 칠성내 마을로 향했습니다. 만석이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저 욕심쟁이가 또 무슨 트집을 잡으러 왔나 하며 수군거렸지만, 워낙 세도가 당당한 만석이라 감히 앞을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팔자걸음을 걸으며 칠성내 집이 있는 언덕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내내 내 복을 가로챈 도둑놈 같으니라고,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중얼거려 지나가던 개조차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마당에서 어머니를 위해 땔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인문이 걷어차일 듯 열리며 만석이 들이닥치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만석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이놈 칠성아, 내 놈이 집에 있었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며 아이고, 형님 아니십니까?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칠성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흙발로 마루에 걸터앉아 방 안을 기웃거리며 칠성 어머니의 동태를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어머니도 만석의 고함에 놀라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만석은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고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더욱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마루에 탁탁 털며 비꼬는 말투로 듣자 하니 자네가 산신령의 조화로 산삼을 다려 먹고 회춘을 했다지. 우리 같은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것을 혼자만 몰래 먹다니. 친척 간의 의리가 이리도 없어서야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당황하여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산에서 얻어온 약초 덕분에 조금 차도가 있을 뿐입니다. 어찌 산삼 같은 귀한 것을 저희가 탐하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만석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눈을 부라리며 칠성을 노려보고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내다 알고 왔다. 네가 그 산에서 사슴을 도와주고 산삼을 얻었다는 것을 모를 줄 아느냐. 그 산은 우리 집안의 산이나 다름없으니 거기서 난 산삼도 그 사슴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칠성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행여나 만석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머니께 해가 될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형님, 그 산은 마을 사람 누구나 오가는 공용의 산이고 사슴은 산짐승인데 어찌 형님 것이라 하십니까? 그리고 산삼은 이미 어머니 약으로 썼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시끄럽다 네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산의 전기를 훔쳐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며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급기야 만석은 칠성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내 몫을 내놓아라. 산삼을 내놓지 못하겠다면 그 영물이라는 사슴이라도 당장 잡아와라. 그 짐승이 또다시 산삼을 물어올지 어찌 아느냐. 내가 그 사슴을 우리 집 외양간에 가두어 기르며 매일 산삼을 가져오게 해야겠다 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칠성은 사슴을 잡아 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 맑은 눈망울의 사슴을 욕심쟁이 만석의 손에 넘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형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를 갚은 짐승을 어찌 잡아서 가둡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하며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칠성을 거칠게 뿌리치며 마당에 놓인 지게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그 요란한 소리에 놀란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날뛰어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내일까지 그 사슴을 잡아 내 앞에 대령하지 않으면 내 놈이 이 마을에서 편히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관에 고발하여 내 산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죄를 물을 테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놀라서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으셨고 칠성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난동을 부리는 만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씩 칠성네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었지만 만석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칠성 모자가 겁에 질린 것을 보고 나서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다. 빈손으로 오면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획 돌아서서 대문을 나갔습니다. 만석이 떠난 자리에는 부서진 빗자루와 넘어진 지게 그리고 칠성 모자에 깊은 한숨만이 남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집 안에는 먹구름 같은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칠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칠성의 집은 더욱 쓸쓸하고 적막해졌는데 어머니는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곤욕을 치르는구나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슴도 지키고 우리 집도 지킬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라고 짐짓 씩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사슴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었을 터인데 내일이면 그 사슴을 잡으러 산을 뒤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은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밤이 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불행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고 다가올 내일의 고난을 예고하며 칠성의 긴 밤은 하염없이 깊어만 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퀭한 눈으로 새벽을 맞이한 칠성은 마당에 내려앉은 차가운 서리만큼이나 마음이 무겁고 시려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했는지 방문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칠성의 가슴을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칠성은 솥에 물을 붓고 밥을 안 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 닥쳐올 만석의 횡포를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그리고 그 순진무구한 사슴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천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결코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만석의 위세에 눌려 집을 빼앗기고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또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 안개 사이로 아침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네 집 주변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숭늉 한 그릇을 어머니께 올려드리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멍하니 대문 쪽을 바라보며 올 것이 오고야 말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살인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칠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곤 했고 그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요동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어제 만석이 내뱉고 간 으름장을 들었기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칠성네 집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갈 뿐 감히 누구도 들어와서 말을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칠성의 집 마당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의 행렬처럼 위협적이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대문을 바라보았고 곧이어 만석이 건장한 장정 서너 명을 대동하고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어제보다 더 화려한 사냥복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허리에는 큼지막한 칼을 차고 어깨에는 묵직해 보이는 화승총까지 둘러매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칠성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날리며 어찌 되었느냐, 그 영물을 잡아놓았느냐, 아니면 내 손에 잡혀 관하로 갈 채비를 하였느냐 하고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꽉 쥐고 만석 앞으로 나아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짐승을 잡아 가두는 것은 도리가 아닌 듯 합니다. 그 사슴은 저에게 은혜를 베푼 생명인데 어찌 제가 제 손으로 그 목을 조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에게 다른 벌을 내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칠성의 말에 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놈이 감히 내 영을 거역해 네가 정령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만석이 데려온 장정들이 칠성을 포박하려 다가오자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이를 짚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들 멈추지 못할까 하는 걸걸하고 위엄일 있는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범댁 할머니가 서슬 퍼런 눈빛으로 서 계셨습니다. 범댁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젊은 시절 호랑이를 맨손으로 쫓아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강인한 기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으며 만석에게 다가와 자네는 어찌하여 아침부터 남의 집 마당에서 이리 행패를 부리는가? 조상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하며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만석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터라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할멈, 노망이 드셨으면 방구석에나 계실 것이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쇼. 이건 내 산에서 난 내 물건을 찾는 정당한 권리 행사요. 만석의 무례한 언사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밀치려 했습니다. 범댁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나누면 커지고 독식하려 하면 썩어서 화가 되는 법이네. 자네가 지금 탐내는 것은 산삼이 아니라 자네를 파멸로 이끌 독이야. 하늘이 칠성이에게 복을 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이니 억지를 부리지 말고 돌아가게. 할머니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으나 탐욕에 사로잡힌 만석의 귀에는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듣기 싫소 그까짓 하늘의 뜻이 밥 먹여줍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바보 천치지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칠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내 놈이 기어이 내 말을 안 듣겠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사슴을 잡아오겠다. 내 손에 걸리면 그 사슴 가죽을 벗겨 방석으로 삼을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끔찍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와 칠성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장정들에게
가자산을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그 짐승을 찾아내라 하고 명령하며 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은 넘어진 범댁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황급히 만석의 뒤를 쫓아 소리쳤습니다. 형님, 오늘은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 산 위쪽은 험하고 날이 굳으면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제발 고집을 꺾으시고 돌아오십시오. 칠성은 아침부터 산봉우리에 걸려있는 먹구름과 습기를 머금은 바람의 냄새를 맡고 곧 큰 비나 눈이 올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놈이 내가 사슴을 차지할까봐 거짓부렁을 하는구나. 내 보란듯이 사슴을 잡아올 테니 기다려라. 하며 산길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칠성은 멀어져 가는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떠난 사람을 힘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 일행이 산속으로 사라지자 범댁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쯧쯧, 욕심이 과하면 눈이 멀어 제 죽을 길을 찾아간다더니 딱 그 짝이로구나. 산신령님이 노하실까 두렵다. 할머니의 말씀에 칠성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방으로 모신 뒤 마당에 서서 만석이 올라간 산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산은 묵묵부답으로 그곳에 서 있었지만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마치 산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와 칠성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산에 오른 만석은 초반에는 기세가 등등하여 거침없이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장정들에게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라. 뿔이 달린 짐승은 모조리 잡아라. 하고 닥달하며 칠성이가 말했던 바위 틈이며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평소에는 산행을 싫어하여 가마만 타고 다니던 만석이었지만 보물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단풍도 맑은 계곡물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돈이 될 만한 약초와 사슴의 흔적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발에 걸리는 나무 뿌리를 걷어차고 길을 막는 가지를 칼로 쳐내며 산을 훼손하면서 난폭하게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부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파랗던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사방에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 중 한 명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감마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만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다 길을 잃겠습니다. 하고 건의했지만 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곧 사슴이 나올 텐데. 겁쟁이처럼 굴지 말고 따라오너라. 만석은 오히려 화를 내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장정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서 바로 앞의 사람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여 얼굴을 때렸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기괴한 형상으로 비틀린 채 안개 속에 서 있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만석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며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눈이 번쩍 뜨이며 저기 있다, 저게 바로 그 사슴이다 하고 소리치며 앞뒤 가리지 않고 그림자가 사라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정들이 대감마님, 위험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고 외치며 뒤따르려 했지만 만석은 이미 덤불 속으로 사라진 뒤였고 짙은 안개 때문에 발자국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산비탈을 내달렸는데
그의 눈에는 분명히 금비털을 가진 사슴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서 뛰고 있는 헛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홀린 만석은 자신이 절벽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사슴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위험천만한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나뭇가지가 그의 비단옷을 찢고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던 만석은 갑자기 발밑이 허전해짐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 섰는데 바로 한 발자국 앞이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굴러떨어지며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지는 소리에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슴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설고 험한 바위산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보게들 거기 누구 없느냐 하고 목이 터져라 장정들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메아리와 음산한 바람소리 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완전히 저물어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덜덜 떨며 나무 밑동에 몸을 웅크렸는데 평소에 누리던 부귀영화와 따뜻한 아랫목이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만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그림자가 마치 귀신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아 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고 웅얼거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의 마을에 있는 칠성의 집에서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만석과 장정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장정들 중 일부가 겨우 길을 찾아 내려왔지만 그들은 만석을 놓쳤다며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서서 캄캄한 산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운 집만 골라 하는 만석이었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을 산속에 방치해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추위에 밤을 지새우면 동사할 것이 뻔했기에 칠성의 착한 마음씨는 그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칠성의 마음을 읽으신 듯 방에서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네가 가보려느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다. 그 사람이 밉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 두면 네 마음이 평생 편치 않을 게다. 칠성은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산길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니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칠성은 횃불을 준비하고 두툼한 속옷을 챙겨 입은 뒤 지게의 거적과 따뜻한 물을 챙겼습니다. 그는 만석이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일들을 모두 잊고 오직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둠이 깔린 산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칠성이 산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조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밤은 여전히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었기에 칠성은 횃불을 높이 들고 바닥의 흔적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형님, 만석 형님 어디 계십니까? 칠성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포기하지 않고 만석이 사라졌다는 방향을 짐작하여 더욱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칠성은 이 캄캄하고 광활한 산속에서 길 잃은 만석을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산속의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속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막막했고 으스스한 산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휘몰아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한 손에는 휘청거리는 횃불을,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꽉 쥐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발밑은 얼어붙은 낙엽들로 미끄러워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어둠에 대한 공포를 억누르며 오직 산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만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만석의 얄미운 얼굴 대신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한 인간의 애처로운 모습만이 떠올라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산길에 익숙한 칠성이라 할지라도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의 산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목이 터져라. 만석 형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하고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칠성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메아리와 부엉이의 음산한 울음소리뿐이라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횃불의 기름은 타들어가 불꽃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칠성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나약한 마음을 떨쳐내고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따뜻한 집으로 만석을 데리고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다시금 힘을 내어 바위 언덕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칠성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구해준 사슴의 울음소리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칠성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가 들려온 쪽을 응시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 바위 절벽 위에서 영롱한 두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를 인도하는 등불처럼 신비롭게 빛나는 그 눈빛을 보자 칠성은 직감적으로 그 사슴이 자신을 돕기 위해 나타났음을 깨닫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칠성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길을 알려주려는 것이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사슴의 눈빛이 머무는 방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인도하는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덤불숲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칠성이 발을 디딜 때마다 가시덤불이 저절로 길을 터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땀으로 흥건해진 등을 식혀주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사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한참을 헤매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앙상한 고목나무 뿌리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포와 추위에 질려 실신하기 직전의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고 칠성의 인기척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 헛소리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바위 틈에 꽂아두고 황급히 만석에게 달려가 자신의 두툼한 속옷을 벗어 만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흔들어 깨웠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접니다. 칠성이가 왔습니다. 칠성의 따뜻한 목소리에 만석은 겨우 눈을 떴지만 처음에는 칠성을 저승사자로 착각한들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칠성의 거친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익숙한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아, 네가 정말 나를 데리러 온 것이냐?
내가 너에게 그리도 모질게 대했는데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온 것이냐. 만석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칠성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칠성은 얼어붙은 만석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비벼 녹여주며 원망 섞인 말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어머니께서도 형님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어서 일어나서 집으로 갑시다. 칠성은 준비해온 따뜻한 꿀물을 꺼내 만석의 입에 흘려 넣어주었고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가자 만석은 비로소 사시나무 떨듯 하던 몸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안도감과 자신이 멸시하던 칠성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부끄러움이 교차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이 기력을 조금 회복하자 칠성은 만석을 자신의 등에 업기 위해 무릎을 꿇고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만석은 아니다. 내 발로 걸어가마. 어찌 내 등에 업혀 가겠느냐 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기에 결국 칠성의 등에 업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묵직한 만석의 몸을 지게지듯 번쩍 들어올리며 형님, 꽉 잡으십시오.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의 등은 비록 땀에 젖어 있었지만 만석에게는 그 어떤 비단금침보다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다시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어둠 속의 하산길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만석은 칠성의 등 뒤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했는데 그 소리가 밤바람 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조상님 뵐 면목이 없고 너와 내 어머니 볼 낯이 없구나. 내 욕심이 눈을 가려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 만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칠성은 묵묵히 걸음을 옮기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산이 형님께 큰 가르침을 주려 잠시 붙잡아 두었나 봅니다. 이제 내려가서 마음 편히 사시면 되지요. 칠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덧 산 중턱을 내려올 무렵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떠올라 산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는데 칠성은 멀리 앞서가는 사슴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사슴은 칠성이 무사히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 바위 위에 우뚝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칠성은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석도 흐릿한 눈으로 그 사슴을 보았는데 예전 같으면 탐욕의 눈길로 바라보았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경외롭고 신비로운 산의 주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슴은 칠성과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더니 이내 바람처럼 숲속으로 사라졌고 산은 다시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칠성네 집 앞을 서성이며 애타게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과 칠성의 어머니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만석의 가족들이 횃불을 들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칠성이 만석을 업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고 만석의 아내는 여보 살아 돌아오셨군요 하며 남편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칠성은 만석을 가족들의 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많이 놀라셨을 테니 따뜻한 방에서 몸을 좀 녹이셔야 할 겁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칠성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며 고맙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으마 하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앞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주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네가 오늘 큰일을 해냈다. 어머니의 칭찬에 칠성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산속에서의 무서웠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칠성의 가슴속에는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과 만석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가득 차올라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전날의 소동이 거짓말인 것처럼 평화로웠지만 칠성네 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하인들을 시켜 쌀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귀한 고기들을 칠성네 마당에 가득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은 어제의 초라한 모습은 씻어내고 단정한 옷차림을 했지만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싹 사라지고 공손한 모습으로 칠성과 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칠성아, 내 이 물건들로 지난날의 잘못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내 진심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게. 그리고 그 산에서 나는 모든 약초와 나무는 이제 자네 마음대로 해도 좋네. 아니, 그 산의 주인은 사실상 자네일세.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만석의 간곡한 부탁과 마을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만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는데 곡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서서 도움을 주는 등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가 산에서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산신령님께 참교육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며 칭송했고, 만석은 칠성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평생토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칠성 또한 변함없이 성실하게 나무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만 이제는 가난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칠성이 구해주었던 그 사슴은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끔씩 칠성이 산에 오를 때면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럴 때마다 바람에 실려오는 사슴의 안부를 들으며 미소 지었고 산속의 모든 생명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치를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에 심은 머루나무는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날의 신비로운 인연을 증명해 주었고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듯한 오후에 칠성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낮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여전히 맑은 눈망울을 가진 사슴이 뛰어놀고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불러온 숨은 복은 그렇게 칠성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오래오래 이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칠성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전해져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포근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산속의 바람소리도 나뭇집 흔들리는 소리도 모두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지켜주는 자장가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안녕히 주무세요.